아마 알 거예요. 그럼 성폭력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종류를 소개할게요.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숙취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광고 시간. 트로피카나 광고 잘 보고 오셨죠? 이어서 계속할게요. 성희롱이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지금까지는 성폭력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성폭력 범죄를 막는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성폭력을 막기 위해 통과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법안 이름은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란 등록 대상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주소나 연락처, 사진 등을 국가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 등록 대상자에게는 재범을 일으킬 경우 소원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자가 재발했을 때 미리 등록된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범인을 보다 빨리 추적,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범죄 피해자 권리 고자 의무화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피해자로서 갖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자를 의한 각종 국가 제도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검찰 및 경찰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의 피해자 권리 감형 조서를 요청할 권리, 증인 출석 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무료법을 지원 제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경우 검사가 필요에 따라 직접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해 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과 민사사건의 총선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기억까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증거 보전 절차 참여, 공판장 출석 및 증인 신분 참여, 신권 상실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 재판부와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의 여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에 있는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듣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 범죄 지구까지 사전에 알아야 전자팔찌 제도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 위치 추적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등 전문기술에 기반을 둔 범죄지구 사전 알림 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은 전자팔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과거 범죄 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상세 정보와 현재 대상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지금까지 성폭력 종류와 성폭력 범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힘드네요. 여러분은 학교 숙제로 이거 하면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중학교 숙제를 했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